미식 축구의 모든 것 올라봐도 NFL. 저는 김민준이고요. 옆에 류재경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드래프트 픽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저희 촬영 시간 기준으로 어제 이제 새로운 소식이 떴습니다. 캠 뉴턴 선수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떴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캠 뉴튼의 방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뭐 캠 뉴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LA 차저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좀 갈 수 있는 행선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캠 뉴튼 선수의 계약 내용을 좀 보면 1년에 75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그 750만 달러가 맥시멈 이 샐러리고요. 그게 다 이제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러니까 야구도 보면 투수들의 이제 이닝, 그다음에 이제 뭐 평균 자책점이나 뭐 그런 네.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고 그 기준을 충족할 때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 개념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봉을 책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모두 달성했을 때 금액이 750만 달러라고 해요. 사실 캠 뉴튼의 이름값에 비하면 사실 초라한 금액입니다. 네. 사실 캠 뉴튼이 15시즌 정규리그 MVP를 받았고 음. 또 슈퍼볼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슈퍼볼에 진출했던 쿼터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부상 등이 이제 겹치면서 좀 부진한 몇 년을 보냈고 이제 그 대가로 좀 이런 초라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사가 뜨면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이진만 위원한테 이제 카톡을 해서 연락을 하곤 하는데 또 류재경 PD가 이제 이진만 위원에게 물어서 그 이진만 위원의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제 얘기를 뭐 해드리는 것도 뭐 좋겠지만 사실 이즈만 위원의 의견을 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온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캠 뉴튼이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뉴튼은 이제 현재 몸 상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성적들을 비춰 보면 뭐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팀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많지 않은 팀 중에 하나가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입니다. 이제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톰 브레이디를 떠나 보내면서 뭐 사실 제러드 스티뎀 정도 말고는 뭐 뚜렷하게 이제 경기에 뛸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쿼터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브라이언 호이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캠 뉴튼이 이제 자신의 컨디션만 좀 회복한다면 네. 사실 뭐 스티덤, 이제 호이어 이런 선수들과 비교할 클래스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캠 뉴튼 입장에서도 좀 뭐 저렴한 가격이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계약을 맺은 것 같고 네. 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도 사실 캡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제 캠 뉴튼이라는 복권을 좀 긁어봤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복권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하는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뉴튼이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1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뉴튼이 뉴잉글랜드에서 뭐 성공적인 어떤 리바운딩을 한다면 네. 뭐 패트리어츠와 장기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꼭 패트리어츠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팀들에서 좀 뭐 대형 계약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가 이제 세인츠에서의 어느 정도 준수한 활약을 통해서 펜서스로 좀 많은 돈을 받고 간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 성공 사례를 이제 캠 뉴튼도 아마 좀 따라가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이지만 위원이 좀 얘기해줬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의 패치였던 스킴과 캠 뉴튼의 현재 상태가 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톰 브레이디가 이제 커리어 후반부에서는 뭐 어깨도 좀 약해지고 이제 나이도 좀 먹었기 때문에 사실 러싱 게임과 그다음에 쇼 패스 게임에 많이 의존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에델만이나 뭐 소니 미셸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 나갔었는데 사실 뉴튼도 이제 부상 후에는 뭐 중장거리 패스보다는 이제 메카프리에 의존한 이제 러싱 게임 그리고 네. 또 메카프리에게 그 던져주는 짧은 패스 이것들을 이제 무기로 좀 뭐 공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뉴튼이
뭐 비교적 뉴잉글랜드의 공격 스킴에 빠르게 적응하지 않겠냐 음. 뭐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시 맥데니얼스 코치가 예전에 이제 덴버 감독으로 잠깐 갔을 때 팀 티보를 이용한 어떤 공격을 해봤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듀얼스랙 쿼터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맥데니얼스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티보도 이제 백인 쿼터백이기는 하지만 음. 뭐 비교적 이제 모빌리티가 있었던 선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어깨는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션을 읽는 능력도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의 뉴튼의 상태와 조금 비슷하다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맥데니얼스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뉴튼에게 좀 좋은 뭐 플레이복을 좀 선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류재경 PD가 저희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저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 탐 브레이디가 떠나고 난 이후에 벨리책 감독이 지난 어떤 그 만들어왔던 역사가 탐 브레이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명제를 이제 좀 이 잘못된 명제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어쨌든 이제 벨리책 감독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벨리책 감독이 어찌됐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의 방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뭐 김민준 아나운서 같은 이제 패트리어츠 팀을 이제 온전히 응원하는 분들은 사실 탱킹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었어요. 뭐 트레버 로렌스나 뭐 이런 또 대여급 쿼터백들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아예 그냥 한 해 쉬고 뭐 로렌스를 뽑아서 다시 한번 좀 왕조를 구축해 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시는 팬분들도 종종 계셨는데 네. 사실 벨리책 감독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프로팀 감독이라면 뭐 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브레디 없이도 이제 어떤 나의 역량만으로 패트리어츠는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사실 올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때까지 증명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 탐 브레이디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벨리책 감독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일부분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팀이 어쨌든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감독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의 단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으로서의 빌 벨리책 감독이라면 빌 벨리책 단장이라면 그렇다면 좀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간이기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저는 사실 좀 탱킹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이때까지 뭐 어쨌든 이진만 위원의 얘기를 전해드렸으니까 뭐 짧은 생각이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안 반갑습니다. 안 반갑고 네 왜냐면 일단 현재 패트리어츠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시즌의 성적을 생각을 하실 텐데 지난 시즌 후반을 좀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캠 뉴튼이 오기 전에 올 시즌에 성적을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이제 그 유튜브에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이제 이한한님이 올려주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저는 4승 12패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진심이고 여전히 이제 수비가 좋은데 왜 4승밖에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스포츠가 득점을 해야 이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비만 해가지고는 비길 뿐이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식 축구라는 스포츠는 수비팀도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경기에 인터셉션을 3개, 4개 그것도 이제 다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격에서 어쨌든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이 탐 브레이디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탐 브레이디 문제가 아니라 리시버진의 문제다. 리시버진이 이제 공을 못 잡고 뭐 드랍을 하고 어쨌든 리시버진들이 톰 브레이디를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리시버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돌셋이 떠났죠. 그렇죠. 네. 그나마 사람 구실을 좀 해주던 필립 도로세까지 떠났고 사실 이제 공격과 수비에 이제 연관관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19 시즌에 계속 베어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격진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수비진도 이제 자신들의 에너지 레벨을 다 소모하고 이제 좀 수비가 허술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패트리어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필립 돌셋이 아웃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명의 와이드 리시버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하나가 마키슬리, 하나가 이제 드미어 버드라는 선수인데요. 드미어 버드 이름 들어본 적 없으시죠? 사실 저는 두 선수 다 이름을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마키슬리가 최근 2년 동안 이제 부상으로 못 뛰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못 뛰었고 그 2년 동안 캐치 3개 18야드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4년 계약을 맺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방출이 됐습니다. 마키슬리는 방출이 됐고 그 드미어 버드라는 선수는 지난 4년 동안 뛰었었는데 지난 시즌에 359야드를 기록했거든요. 이 커리어 하이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이 넘버 3, 넘버 4 정도의 옵션으로 뛰었던 선수인데 어쨌든 사실 이름마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업그레이드 내지는 다운그레이드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원래 강점으로 꼽혔던 수비진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지금 뭐 세컨더리는 여전히 강력해요.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뽑혔던 이 스테펀 길모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맥코티 브라더스도 이제 제이슨이 재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여전히 건재한 상황인데 지금 라인베커진이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카일 벤노이, 제이미 콜린스, 일랜드 로버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단테 하이타워만 남아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디펜시브 태클 데니 쉘튼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프런트 세븐에서 굉장히 많은 이 공백이 있고 물론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이 수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S급 선수가 없어도 나머지 A급 내지는 B 플러스급으로 이제 정말 이 스킴에 맞춘 그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 팀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인데 그것도 어쨌든 이제 있었던 좋은 선수들이 빠지고 난 이후에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어떤 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수비 역시도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공격은 최악이었던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난 시즌 굉장한 강점이었던 수비 역시도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전반적으로 팀은 전력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주차에 마이애미를 만나게 되고요.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이제 탱킹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드래프트를 꽤 나쁘지 않게 했죠. 거기다 이제 2주차에 시옥스 원정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죠. 3주차에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여기는 뭐 좀 이 정도라고 보면 4주차에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원정을 가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5주차에 덴버 역시도 이번 시즌 뭐 드래프트도 잘했고 오프시즌 보강을 나름 잘해서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주차에 바이위크 갖고 나서 7주차에 포티나이너스 붙어야 되고요. 8주차에 빌스 원정, 9주차에 이제 제츠 원정, 그리고 10주차에 레이븐스를 만나야 됩니다. 11주차에는 휴스턴 텍산스 원정을 가야 되고요. 12주차에 애리조나 카디널스랑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3연속 원정을 갑니다. LA 차저스, LA 램스,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까지 원정 3경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빌스, 제츠 순인데 굉장히 빡세요. 사실 지난 시즌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구 1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 스케줄을 이제 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실 그 지난 시즌 지구 1위를 하면 다음 시즌에 좀 어려운 스케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같은 컨퍼런스에 그 지구 1위를 했던 팀들을 모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또 3년 주기, 4년 주기로 이제 AFC의 한 지구, NFC의 한 지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두 AFC 서부와 NFC 서부를 모두 만나는 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불운 악재들이 겹치면서 패트리어츠가 이제 전력은 약해졌지만 좀 스케줄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 성적으로 했을 때는 NFL에서 가장 빡센 스케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스케줄마저 지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캠 뉴튼에 대한 영입을 다시 좀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최고의 쿼터백인 건 맞아요. 왜냐면 매물이 일단 없고 그리고 이제 1년 750만 달러라고 하는 이 셀러리가 어찌됐든 뭐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다 안 나간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염가잖아요. 750만 달러도 염가인데 이걸 다 안 줘도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캠 뉴튼이 잘해서 음. 750만 달러를 다 주면 뭐 어쨌든 성적이 좋아질 테니까 네. 뭐 그거는 그거대로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뭐 캠 뉴튼이 뭐 부진하거나 또 부상을 당해서 뭐 그 옵션을 채우지 못한다면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뭐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뭐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캠 뉴튼 선수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옵션인 건 맞는데 진짜 이 상황에서 잘 데려온 선수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음. 안 데려오는 옵션이 더 좋은 그렇죠. 것이었다. 네. 아니 지금 1패 1패가 소중한 상황인데 탱킹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애매한 성적을 거둘까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 뉴턴을 데리고 와서 12승 4패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데려와야죠. 근데 저는 원래 4승 12패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캠 뉴턴이 플러스 2승? 많아야 플러스 4승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6승 10패에서 8승 8패. 데려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사실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결과가 같은데 네. 이제 드래프트 픽에서는 또 이제 순번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길 거면 확실하게 이기고 음. 질 거면 확실하게 져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겨줄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음. 같다는 게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의 좀 생각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캠 뉴턴이 패스가 정확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그 커리어 그 패스 성공률이 60%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MVP,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그리고 퍼스트 팀 올 프로를 모두 휩쓸었던 2015년도에도 패스 정확도가 60%가 안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패스 성공률이 최고 좋았던 시즌이 2018 시즌이었는데 이게 67.9%였거든요. 왜 이렇게 뻥튀기가 됐냐?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패스들을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잘 받아주는 선수였고. 옆으로 던지는데 누가 못 받아요? 앞으로 던져야 받기 어렵지. 그럼에도 67.9%, 70%가 안 돼요. 물론 이제 70%의 패스 성공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패스 성공률이지만 어찌됐든 이제 가장 좋았던 게 거의 10년 가까운 커리어 동안 가장 좋았던 게 67.9%고 나머지 시즌은 단 한 번도 62%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패스가 안 좋은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2017 시즌을 앞두고 이제 ESPN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2011년도에 캠 뉴튼이 데뷔한 이후에 총 922번의 히트를 당했다 그래요. 색 포함해가지고. 이게 그 동기간 내에 1등입니다. 그럼 이제 2등이랑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등이 615번 히트를 당했던 러셀 윌슨. 이게 압도적인 압도적이에요. 수치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8 시즌 뛰고 부상을 당했으니까 뭐 2019 시즌 2경기를 뛰긴 했지만 뭐 그렇게 따져도 어쨌든 지금 압도적인 1등일 거란 말이죠. 뭐 1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최상위권 히트를 당한 선수가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상이 나오고 뭐 아프고 어깨도 다갔고. 근데 이 선수가 돌아와서 건강할 것이냐? 일단 저는 그것도 이제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뭐 어쨌든 이제 히트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이 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상급 기량에서 내려온 지도 한 4년 정도 됐고 그리고 최근에 부상도 많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지만 위원이 그 스킨과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물론 이제 그 스킨은 저도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브레이디가 뒷볼을 못 던져서 안 던진 게 아니라 뒷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은킬 해리 지난 시즌 1라운드죠. 그 2라운드 픽 주고 받은 모하메드 사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어쨌든 있는 하에 지금 사람 굿이라는 건 줄리언 에들먼밖에 없기 때문에 에들먼이 나 벅스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들먼만 막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패스가 안 되니까 러닝 공격할 거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잡아먹히겠죠. 근데 결국은 모르겠어요. 저는 캠 뉴튼이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그 본인이 달려서 야디지를 얻어내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거기다가 이제 정규 시즌이 이제 시작하려면 한 2달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9월 한 10일경이 이제 정상 개막한다면 네.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죠. 이제 원래 이제 패치 플레이북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이 2달 안에 이제 이 플레이북을 모두 숙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적응한다 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캠 뉴튼이 적응을 한다고 해도 슈퍼볼 우승할 거 아니면 애매하게 8승 8패, 뭐 7승 9패, 9승 7패 이 정도를 하고 그냥 플레이오프 진출할까 말까 정도의 성적일 거라면 차라리 지금 1년 계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보고 안 되면 탱킹하고 그러니까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뭐 로렌스 뽑으면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팀을 보고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사실 지난번에 이제 캠 뉴튼 방출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이제 했던 얘기인데 그 뉴튼이 벨리책과의 대결에서 이제 커리어 이전 2승을 기록했었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벨리책 감독의 이제 기억 속에서 이제 캠 뉴튼은 이제 좋은 쿼터백으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아마 그런 것들도 좀 계약을 결정하는데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미쳤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벨리책이 단장이자 감독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장 입장에서는 좀 팀을 길게 봐야 되고 이제 감독 입장에서 당장에 좀 성적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뇌절이 왔나요? 그러니까 선뜻 이제 탱킹을 결정하기가 다른 구단의 어떤 그 시스템보다는 더 어렵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어찌됐든 여러 악재 속에서 뭐 캠 뉴튼 선수가 온 건 나름대로 이제 환영은 하지만 저는 안 데려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한 시즌 정말 마음 잡고 탱킹 세게 해가지고 원하는 쿼터백 뽑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캠 뉴튼이 와서 뭐 부진하거나 또 바로 부상을 당한다면 뭐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이 캠 뉴튼 선수가 어쨌든 1년 동안 FA를 계약을 맺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1년 뒤에 떠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1년 뒤에 떠나게 되면 보상픽이 나옵니다. 어쨌든 FA 선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FA로 영입하는 선수가 적으면 보상픽이 나오잖아요. 그 보상픽이 굉장히 유리한 계약일 수 있다라는 말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뉴잉글랜드 경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어쨌든 캠 뉴튼이 NFL 리그를 이제 주름 잡았던 적이 있는 쿼터백이고 여전히 스타성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벨리책 감독과 캠 뉴튼의 이제 만남만으로도 이제 많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캠 뉴튼 선수가 패트리어츠에 갔다는 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쓰이는데 솔직한 패트리어츠 팬의 마음은 그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캠 뉴튼이 화려하게 부활한다면 또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이 방송을 좀 후회하고 뭐 약간 캠 뉴튼에게 사과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일은 크게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캠 뉴튼 선수의 얘기는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